손만 댔다 하면 다 잘해버리는 팔방미인이 있다? 신협조합 말단 직원에서 신협 중앙회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의 성공 비결은? 퇴임 후에는 목재 사업가로 승승장구. 시를 쓰면 등단하고 사진 원래 다 하니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향 사랑꾼의 면모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고목길에 이게 벚꽃나무. 호기심도 열정도 넘쳐나는 영원한 소년. 문철상 대표의 유쾌 상쾌한 인생사를 들어봅니다. 네, 오늘 나는 스타다에는 참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시인이자 또 사업가까지 되는 분이신데요.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팔방미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과연 그 많은 재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타공인 팔방미인 문철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 전북 김제 부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본인 어떤 사람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김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김제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김제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지평선과 그 자연아 포근함, 그 자연이 저에게 문학적인 시심, 감성을 키워주었고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외갓집의 서적들을 다 읽고 공부하면서 네. 문학적 소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네. 좀 거창하지만 조국을 위한 삶,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 네. 그런 쪽으로 가치관을 성립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팔방미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타고난 사업가 DNA입니다. 지금은 목재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원래 30년 넘게 신협과 깊은 인연을 맺고 또 신협 중앙회장까지 지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신협과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예,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군산에 아주 유명한 신발 공장 경성고무라고 하는 공장의 디자인실에 제가 원래 미술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청년시절에 다니던 군산 둔율동 성당의 신부님께서 네. 성당에 신협이 하나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아. 그런데 네가 청년 회장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열정도 있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네가 와서 신협을 좀 한번 살려봐라. 경성고무 신발 공장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을 받고 신협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신부님께서 저에게 정말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이 신협 정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정말 그 조국을 위한 삶,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 함께 나누는 삶,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에 딱 부합했기 때문에 신협으로 와서 30년, 40년을 협동운동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신협 말단 직원 때부터 신협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남다른 사업가적 수완을 보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군산에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통시장에 노점상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그 노점상들한테 일수 아줌마들이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0원씩 120일을 찍어가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들이 저녁 때만 되면 10명, 20명이 자전거 타고 그 시장으로 쭉 들어옵니다. 수구마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 조합 내에서 일수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일수 아줌마들은 100만 원 빌려주고 120일을 찍어서 120일 동안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아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108일을 찍어가지고 신협 정규 이자 계산을 하면 42,000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일수 대출이 일수 아줌마들을 근절시킬 수 있었다. 네.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삶의 모습이 하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고리대금을 추방하고 네. 또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학과 예술까지 섭렵한 팔방미인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던 프로급 사진 작가라면서요. 네,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예술대학 아이들한테 2년 동안 사진학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저에게 사진을 가르친 스승께서 나이가 원료하셔서 저에게 자리를 물려주셔서 네. 한 2년 했는데 강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하고 또 후배에게 물려줬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작품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한 2장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종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진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안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네. 카톨릭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전주의 그 차돌배기 마을이라고 하는 천주교 선조들이 숨어 살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당이 없어서 공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소의 종을 비가 많이 오는 날 찍었습니다. 정말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 또 그렇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감이 멋진 갑니다. 사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입니다. 머릿속에서 늘 미국을 상징하는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노란 긴 머리의 여인을 미국이라고 상징을 했고 네. 그 스튜디오 앞에 거니는 모든 사람이 합중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찍은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멋진 사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런데 또 2011년에는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인은 언제부터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 시는 이제 제 중학교 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강석근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늘 그 글 쓰는 숙제를 내서 네. 가지고 오면 내 것이 제일 잘 됐다고 앞에 나와서 낭독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김소월 시집을 한 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네. 너는 시를 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칭찬 선생님이 그 칭찬에 꼭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네. 이렇게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중2 때 선생님의 칭찬이 시인을 만드셨다. 네, 감수성이 풍부하셨나 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애착이 가는 시 하나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김제부안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부안의 기생 매창, 특히 매창은 시골에 살면서도 서울의 고관대작들하고 시문을 많이 나누고 우정을 나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창을 그리며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그대 명조 저고리 앞섭에 푸른 달빛 스치면 맑은 시심 우려낼 수 있을까? 복사꽃 필 무렵 희경을 부르더니 독야청청 그렇게 어느 별로 떠났는가? 네. 내 솟아 대바람 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가득한데 국화주 익는 향기도 미련 없이 떨쳤는가? 세월이 흘러 잊힐 법도 하련마는 그대 무덤 앞에 발길을 멈추네. 매창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업가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 예술이나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매칭이 네, 쉽지 그렇죠. 않은데 네. 정말 반전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다른 고향 사랑입니다. 그 고향이 앞서 김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제 사랑이 이렇게 각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김계는 조상 대대로 그 지평선 쌀과 아름다운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바다로부터 막아주는 산이나 숲이 없고 네. 지평선 그대로이기 때문에 폭풍우와 그 눈보라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고향 마을의 사람들의 삶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엮여왔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안, 김제 이것을 떠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백제 유민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늘 떨쳐버리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태어난 고장은 신라나 고구려에 속하지를 한 번도 않은 오리지널 백제 땅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요즘 지방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김제나 부안의 경우는 어떤 편인가요? 김제 부안도 어렵고 힘들지요. 인구는 작고 줄고 이제 김제가 지금 한 8만 3천 그리고 부안이 한 5만 2천 이런 정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쓰러져가는 지방 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골 마을들은 차라리 압축 도시화해서 저 멀리 옛날처럼 4km, 5km 떨어진 데 집 2가구, 3가구 있는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새로운 경제 시장을 만들어내고 네. 그 압축 도시에서 삶이 서로 이렇게 융화될 수 있도록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구도 줄면서 어쨌든 지역에서 기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기업 환경이 바뀌어야 될까요? 정권마다 맨날 중소기업 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소기업에게 신경을 써준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품도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도 곽광받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진도 좀 이렇게 보태주고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광 산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김제나 부안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부안 쪽은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땐가 부안 군수에게 아름다운 해안선의 전깃줄을 다 지중화시켜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촬영 기사분들이 환영할 거다. 그리고 TV 연속극이나 영화맨들이 부안에 와서 촬영하기를 원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김제에는 천년 고찰 금산사가 있습니다. 네. 금산사는 후백제 견훤이를 아들 신검이가 유폐시킨 그 사연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절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아름다운 고찰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바로 옆에 130년 된 수류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지역에서 최초의 성당으로서 지난 5월 27일 날 130주년 기념 미사를 네. 했습니다. 또 바로 거기에 100년 된 기독교 개신교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도 아름다운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주인이 자기 머슴과 함께 하느님을 믿었는데 장로 선거에서 머슴이 당선되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그 지주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교회에서는 그 머슴을 장로님으로 섬겼다는 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막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게 없어서 아쉽다.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부안에는 그런 촬영 세트 또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런칭할 수 있는 연습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에는 이제 IT 산업에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농생명 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김제 땅에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연구소가 아니고 적어도 연구원들을 200명 이상 보유하는 그 농산물을 각 품목별로 한 명씩 다 박사를 배치시키는 그래서 농생명 과학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어떤 천재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매사에 즐기고 관심을 쏟고 도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저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하나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